자, 그러면 이제 제 거 사연 한번 읽어볼 건데 네. 제 사연은 라벤더 향이에요. 라벤더요? 향수 좋아하세요? 저는 약간 냄새에 굉장히 민감한 편이어가지고 예 그런 걸 좀 뿌리는 걸 좋아해요. 특히 그 좀 좋아하는 향이 있으실까요?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저는 섬유 아, 섬유유연제. 섬유유연제. 그 냄새 너무 좋아요. 다운이 같은 거. 네, 다운이 쉐리. 같은 다운이 하늘 색깔 같은 거. 맞아, 맞아. 근데 그걸 냄새 맡으면 평온해지는. 맞아요. 의외로 그 이 냄새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 너무, 섬유유연제. 너무 좋아요. 예. 혹시 좋아하는 색 있으세요? 무조건 있죠 형님. 아, 하지 마. 야. 너 때문에 당뇨 걸릴 것 같아. 아, 저희 때문에 방송 못할 것 같아요, 형님.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윤시원 귀신 씨였다. 네. 윤시원 귀신 씨인 거야. 우리 뱅진 씨는 어떤 향 좋아하세요? 저 오이향 좋아합니다. 야 오이. 오이비누. 약간 비린내 좋아하시는 거. 아, 그 오이향 그거 뿌리는 거 그 향 되게 좋은 거. 오이비누. 근데 좋아해요? 오이 싫어하는 사람들 만나면 되게 싫어할 거예요. 진짜 싫어하죠. 예. 공주님은. 그 향 왜냐면 그 못 싫어하죠.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향이랑은 틀리지 않습니까? 아니. 싫어해. 아니야 그 냄새도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바꾸겠습니다. 뭘로? 복숭아 향이요. 아니 그냥 오이로 마무리하고 왜냐면 오이 비누 냄새도 좀 있잖아요. 약간 있죠, 형님. 오이 비린내 같은. 살짝. 예. 예. 나는 근데 그 냄새 좋긴 하던데 나는. 그냥 뭔가 상쾌해요. 군대 저는- 가면 네. 오이 비누를 쓰거든. 맞아요. 근데 그거 쓰면 사람들이 오이가 돼. 막 뭐가 나. 저 이거 죄송합니다. 맞아요. 근데 독성이 좀 있긴 해요. 예, 형님. 살짝 진짜 쉽지 않은 난이도야. 나는 형 갈비향, 치킨향 이런 거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니고. 저희 남편이 좋아해요. 갈비 치킨 양. 예. 아, 너무 아, 근데 좋다 갑자기. 환장합니다. 카페 같은 데 지나갈 때 빵 냄새 나고 이러면 기분 진짜 좋아지지 예민해요. 않아요? 그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내리고 나면 그 배달하시는 분들 맞아요. 음식 냄새 우리 난리 남편이 나요. 어디 치킨이다 이거. 알아. 귀엽다. 귀여워. 아, 귀신같이 맞죠. 좋아요. 그럼 아무튼 제가 이제 사연 한번 읽어볼 건데 라벤더 향. 야.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해골물의 원효 대사님의 사연이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원룸에서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대학교에 기숙사가 있었지만 그 기숙사는 거리가 먼 학생들 우선 입실이라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방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저랑 비슷한 거리에 살던 친구놈은 기숙사에 들어가고 저는 못 들어가서 한동안 많이 서러웠습니다. 하필이면 기숙사 합격 발표가 났을 때는 대학교 인근 괜찮은 원룸 입주는 모두 끝난 시즌이라 방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같은 가격이라도 하나씩 하자가 있는 방만 남아 있었죠. 저는 조용한 방을 선호해서 고르다 어느 꼭대기층에 있는 원룸 하나를 골라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말이 원룸이지 고시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욕실은 따로 있었지만 건장한 제가 누우면 방이 꽉 찼어요. 원룸 주인 할아버지가 워낙 구두쇠라 어쩌다 마주치기라도 하면 전기 아껴 쓰라, 전등 오래 켜두고 다니지 마라 등등의 잔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한겨울에는 수시로 온수가 나오지 않아 찬물로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 마음에 드는 점이 있었는데 바로 옥상이 가까워 담배 피기엔 좋았어요. 집이 좀 고지대에 있어서 층수가 그리 높지 않은 건물임에도 옥상 경치가 제법 좋았거든요. 추워도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며 바라보는 달동네의 경치는 나름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따로 방향제를 두는 것이 아닌데 집에서 좋은 향기가 감돌았어요. 라벤더 향 같았는데 낡은 원룸과는 이질적인 좋은 향기로 기억합니다. 생긴 건 퀴퀴한 곰팡내가 날 법하게도 생겼는데 그래도 좋은 향기가 나서 나쁠 건 없었습니다. 전에 살던 사람이 여학생이었나? 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전에 살던 사람이 욕실에 라벤더 향 샴푸를 쏟았나? 싶어 욕실 대청소를 했는데 은은하게 라벤더 향은 났습니다. 하지만 라벤더 향도 방을 여자가 쓰다 남자인 제가 써서 그런지 한 달이 지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점점 옅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이 라벤더 향이 옅어질수록 피부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벌레에게 물린 듯 뻘겋게 반점이 생기고 미친 듯이 가려웠습니다. 많이 긁으면 피부가 벗겨지기도 했고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원룸 주인 할아버지에게 읍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학생 이부 자리에서 진드기가 숨어 들어온 거 아니야? 할아버지는 오히려 제 탓을 하며 벌레 소독약 같은 거를 사다가 뿌려보라고만 했습니다. 자기가 사주지는 못할 망정 뻔뻔한 태도에 화가 났어요. 당시 3월 초였는데 아직 꽃샘추위가 남아있어 일주일 정도 지나 햇볕이 좋을 때 하루 날을 잡아 옥상에서 이불을 털었어요. 옥상에 빨랫줄이 길게 있었는데 이불이며 베개 피며 걸고 막대기로 탁탁 신나게 털었습니다. 하지만 피부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물이 몸에 맞지 않다는 말을 어디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물 때문인가 싶기도 했어요. 예전에 일주일 정도 동아리 관련해서 시골 마을회관에 지낸 적이 있었는데 같이 갔던 누나도 시골 물이 몸에 맞지 않아 피부가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알아보니까 샤워기 필터를 달면 물이 깨끗하고 수압도 세진다고 해서 바로 주문했습니다. 주문하고 그날도 옥상에서 담배를 피는데 옆집 남자도 올라오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담배를 피다가 오가며 라이터 불도 빌리면서 인사 정도는 주고받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 남자도 자세히 보니까 얼굴이 빨갛고 피부가 벗겨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혹시 그쪽도? 보자마자 저랑 같은 일을 겪고 있다 직감에 물어봤습니다. 가장 피부가 심하게 벗겨진 허리를 보여주며 물어봤더니 그 남자도 격하게 공감해 주더라고요. 저보다 먼저 이사를 왔는데 여기 오고부터 피부가 이렇다고요. 근데 여자친구분은 요즘 안 보이시네요. 에? 그게 무슨 소리죠? 저는 혼자 사는데요.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를 옆집 남자가 하길래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남자는 다른 옆집으로 착각했나 보다라며 대충 둘러대곤 자리를 떴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외출할 일이 있어 머리를 감는데 갑자기 물이 뚝 끊겼어요. 하필 머리에 샴푸까지 했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 짜증이 많이 났습니다. 샤워기 필터 때문인가 싶어 필터를 확인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막혀 있었어요. 필터 사용 설명서에 분명 3개월 주기로 갈면 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필터에는 까만 이물질이 엉겨 붙어 있었어요. 뭐라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기름때같이 끈적끈적한 것이 긴 머리카락과 함께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도저히 못 참았기에 주인 할아버지를 직접 불러 보여주며 따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바쁜 사람 오라가라 하냐며 불평 가득한 얼굴로 집에 찾아오셨어요. 아니 얼마나 관리가 엉망이면 이래요. 이것 좀 보시라고요. 날도 풀렸으니 물탱크 청소할 때가 됐나? 할아버지는 사과는커녕 물탱크 탓을 하며 어영부영 가버리셨어요.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일주일 안으로 물탱크 청소로 인해 청소 당일 단수가 될 거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더라고요. 어차피 단수 시간 동안 저는 학교에 있을 시간이라 따로 물을 받거나 하지 않아도 되겠거니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물탱크 청소가 있던 날 저녁 집에 돌아와 라면을 끓이려고 싱크대에서 물을 받으려는데 여전히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뭔 일인가 싶어 또 주인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사뭇 달랐습니다. 아이고 마침 집에 있었네. 금방 갈게 학생. 단수만 해결되면 되는 거라 굳이 오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했는데 할아버지는 끝까지 집을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5분 채 되지 않아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해골물 씨죠? 경찰입니다. 네. 근데 무슨 일이시죠? 이 사진 속 여자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할아버지만 오실 거라 생각한 저는 갑자기 경찰이 와서 함께 물으니까 많이 당황했어요. 경찰은 대학교 학생증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모른다고 하자 경찰은 한숨을 푹 쉬더니 주인 할아버지에게 되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에 신고는 왜 안 했냐? 그렇다고 짐을 다 치우면 어떡하냐?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한참을 자기들끼리 속삭이길래 물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해골물 씨가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여학생이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 건물 물탱크에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이사 오고 나서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후 저는 시간 날 때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제가 그 방에 들어가고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했어요. 주인 할아버지도 같이 조사를 받았는데 할아버지 말로는 죽은 여학생이 월세가 밀려 도망갔다고 생각하곤 여학생 짐을 빼 보관하고 있었고 그 방에 제가 들어온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꼭지가 돌아 할아버지에게 거칠게 따졌는데 오히려 자기는 건물주니까 내가 제일 피해자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나중에 옆집 남자에게도 경찰이 여학생 학생증을 보여줬는데 제가 이사 오기 전 봤던 여자가 맞다고 진술했대요. 남자 말로는 그 여학생 집에서 어느 날부터 제가 드나들기 시작하니까 연인 관계인 줄 알았다나 봐요. 알고 보니 제가 피부가 이상하다고 할 때부터 다른 집에서도 같은 항의가 들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체가 잠겨있던 물탱크 물로 생활했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할 것 같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그 이후로 전 이사를 할 때까지 찜질방을 전전하며 학기를 마쳤습니다. 도저히 찜찜해서 그 집에서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땐 충격이 커서 그냥 다 잊고 싶었어요. 하나 궁금했던 점은 왜 저만 그 라벤더 향을 맡았는지 궁금했습니다. 경찰이 말하길 다른 집에서는 그런 진술을 한 집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여학생의 소지품 중 라벤더 향이 나는 물건이 많았던 걸로 보아 생전 라벤더 향을 좋아하지 않았나 추측만 하고 있어요. 아마도 여학생이 살던 집이기도 하니 자기 죽음을 저에게 알리려고 그랬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와. 대박인데? 이거 약간 공포 영화에 나올 법한. 이 정도면 뉴스도 나왔겠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우와. SNS나 이런 게 많이 발전해서 네. 사건 사고가 나면 무조건 뉴스에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겠는데 많이 나오지는 못해요. 되게 많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형님. 네. 오, 근데 이거 외국에도 우와. 비슷한 사연이 있어요. 네. 네.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저 알고 있습니다. 물탱크 그거는 저도 좀 많이 들었어요.
그 엘리베이터 미스테리 아니에요? 아니 그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호텔에서 진짜요? 물맛이 이상하다. 일본 네. 호텔에서 물맛이 이상하다고 계속 항의를 했는데 네네. 그 호텔 측에서는 청소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아니다. 뭐 이상할 일 없다. 하고 이제 그 청소 날이 1년에 한 번씩이나 뭐 네. 주기별로 하잖아요. 네. 그때 했는데 시신이 있었던 거예요. 와. 아 그러면 그거를 마신 네, 거예요? 네. 시체물을 먹은 그쵸. 거네. 샤워도 하고. 네. 와 나 진짜 근데 난 샤워하는 것보다 먹는 게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보니까 이분 닉네임이 이해가 가네요. 해골물 원흉.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그 라벤더 향이 이분이 직접적으로 맡았던 이유는 그 물탱크에서 가장 가까운 옥상 쪽에서는 향이 나지 않았을까. 그 사람의 그렇죠. 네 아니면 그분이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경찰이 그분을 찾아온 거잖아요. 네. 그 여자분이 본인 신우일 수도 있죠. 그렇죠. 왜냐면은 거기에 있었다는 건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가 됐었고 맞아. 자살보단 자살이 타살일 것 아마 같아요. 자살은 그렇게 하지 않죠. 네, 타살일 것 같아요. 저 사건 할아버지가 아니야? 할아버지가 아, 잠깐만요. 형님 그러면 라벤더 향 낳는 게 그거 냄새 날까봐 덮을까봐 뿌린 거 아니에요? 그 물탱크에다. 그럴 수도 있. 아니 근처에 생각해 아니야. 보니까. 그러면은 그 집에 네. 할아버지가 시체 냄새나 그런 거 냄새 날까봐 그거 하려고 한 라벤더 거 향을 아니에요? 쫙- 네, 할 수도 있지. 가까운 쪽이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물청소를 했잖아. 한 척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형님. 근데 이렇게 오래된 집에서는 관리를 그렇게 잘하지 않을지 않을까요? 안 하죠. 근데 너무 그 분이 억울하시겠다. 물탱크에 계신 분이. 근데 이제 우리 혜선님이 또 운동 딱 하시다가 라벤더 네. 향이 딱 나면 그때 생각이 나지 않을까? 이 이야기 나 무조건 진짜 생각날 오늘 것 좀 같아요. 많이 있어요. 나 이제 창문도 못 봐요. 발 보일까봐. 그 층수의 화장실 방향제 라벤더 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나 집에 있는 저 거울 다 뛸 거야 지금. 그래요. 이렇게 오늘도 사연을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개그우먼 김혜선님이 자리를 이렇게 빛내주셨는데 오늘 녹화 어떠셨습니까? 혹시 좀 괜찮으시면 다음에도 좀 불러주시면. 네네 너무 좋죠. 너무 재밌고 사실 좀 제가 방송 거의 한 15년 차인데 네. 좀 신기한 경험인 것 같아요. 좋아는 하는데 선뜻 이런 거를 제가 할 생각을 못 했는데 라디오라고 하니까 일단 뭔가 거부감이 없었고 아마 폐가 찾아가고 이런 거였으면 그쵸. 100% 네. 미쳤냐고 안 갔어요. 네. 근데 이제 뭔가 친근감 있게 세 분이 해주셔가지고 첫 그건데도 굉장히 뭔가 재밌으면서 무서우면서 좀 신기하면서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하고 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15년 전에 우리 김혜선님을 TV로 딱 봤을 때는 내가 그런 생각도 못했던 게 이분하고 같이 방송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조차 못했잖아요. 와.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네. 감사하네요. 네, 예. 맞아요. 유튜버라는 게 생기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또 내 어렸을 때의 그 TV에 나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작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맞아요. 되게 뭔가 네. 뿌듯하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작업장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예. 네. 다음에 한번 뛰러 가야 되는데. 오른팔 봤어 내가 하는 멘트 봤어요. 근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티 안 물고 나게. 가야- 물고 가야지. 이렇게 물고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데. 난 저런 거 오늘부터 배워야겠다. 혜선 누나의 오른발. 오른발. 죄송한데 발 얘기하지 마세요. 아, 나 이제 저는- 내 발도 못 보겠어요. 전 라벤더 향이 되겠습니다. 오른발도. 항상 채취로 남아 있겠습니다. 오른발이. 카노 씨랑 뱅지 씨는 오늘 좀 어땠나요? 저는 뭐 매번 형님 일주일마다 이렇게 게스트분이 바뀌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포 라디오지만 정말 좋은 에너지를 좀 얻어가지 않나. 진짜 텐션도 너무 좋으시고 감사합니다. 좋은 에너지도 얻어가고 너무 재밌게 잘 방송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진짜로 게스트분으로 인해서 저게 진짜 방송하는 거구나. 네. 라는 깨달음이 있으면 한층 더 네.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네. 저도 뭐 많이 배워가는. 저는 지금 방금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좀 이거는 뭐 제 TMI이긴 한데 고민도 있고 막 그랬는데 형님이 말씀해 주신 기세 있잖아요. 기세. 저는 오늘 혜선이 저희 혜선이 누나의 그 기세 그리고 리액션 뭐 이런 걸로 진짜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뵙고 싶습니다. 뭐 이게 아. 프로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혜선님께서 네네네. 저희 공포 라디오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또는 전달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여기 카메라 보시면서 좀 편하게 남겨주세요. 네, 뭐 살짝 뭐 개인적인 나왔으니까. 네. 이제 겨울이잖아요. 가장 무서운 건 여자분들한테는 이제 다이어트가 있지 않나. 그 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또 점핑머신 운영하고 있고요. 점핑머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디까지 이렇게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확실히 다이어트 공포입니다. 예, 밤마다 이제 치킨의 유형, 피자의 유형이 있는데 세상에.
우리 혜순이 누나 그 점핑 나가면은 먹어도 살이 빠진대요. 네. 저는 식단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먹어도 살이 빠진대요. 절대. 저는 뛰다가 조상님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두렵긴 한데 보일 것 같아요. 네, 접신하러 잠깐 몇 번 할아버지. 한번 가보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여러분들의 무서운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무서운 경험하셨거나 알고 계신다면 카페 주소와 이메일 주소 남겨놓다 여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